네, 100일간 이어지는 21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첫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부터가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또 21대 국회 전망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네, 21대 정기국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여권의 각종 입법 강행에 미래통합당은 거의 속수무책으로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까? 자, 21대 국회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속수무책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국회는 이제 다수결로 운영되는 것이니까 예. 숫자가 많은 정당이 밀어붙이면 속수무책 말고는 이제 물리적으로 막는 방법밖에 없는데 예. 그거는 또 처벌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속수무책이라고 하면 마치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것처럼 비춰져서 네. 옳은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번에는 민주당이 176석이나 가지고 더구나 더 기세등등해서 이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네. 이렇게 계속 밀어붙이면 방법은 없지요. 그래서 21대 국회는 달라질까요? 라는 질문에는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태도나 자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다만 이제 당 대표가 이해찬 대표에서 이낙연 대표로 바뀌었고 예. 이낙연 대표는 협치를 자주 강조하고 또 의회주의자의 그 자세를 여러 곳에서 보였기 때문에 한각 기대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지만 막상 하는 그 태도나 행위는 정반대를 하고 있어서 예. 일말의 기대가 없지는 않지만은 또 역시나가 되지 않을까, 혹시나가 역시나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없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상임위 재분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와 금명간에 만나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예. 이 상임위 분배 문제는 애초에 법사위를 어떻게 할 거냐에서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대한 변경이 없으면 저희들은 받기는 쉽지 않지요. 네. 물론 이제 7개 상임위를 저희들에게 배분을 했고 그것은 언제라도 가지고 가라는 취재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법사위에 대한 변경 없이 7개 상임위를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예, 법사위 관련해서 변경이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럼 자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앞두고 불참 의사를 통보하셨습니다. 이게 비대면 국회 회의 시스템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이제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예전에는 주로 여당이 이 의제를 가지고 야당을 찾아와서 예. 협의하고 타협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예. 지난번부터 국회의장이 자꾸 그 자기 역할을 드러내려고 해요. 예. 그래서 뭐 매주 국회의장 주재하에 회동을 하자 이러는데 저희들이 응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런데 응한데 이게 공정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을 했거든요. 네. 중립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여당의 편을 들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서 저희들은 이런 방식으로는 응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예. 어제는 11시경에 비대면 회의를 하는 국회법을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던지고 2시에 보자는 거예요. 네. 그 국회의장의 역할을 넘는 것이거든요. 국회의장이 그 여야가 합의하면 그 합의에 따라서 중립적으로 운영만 하면 되지. 예. 국회의장이 그 이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이야기가 있었을 때 헌법상 출석 의원 가반수 뭐 이런 데서 출석이라 하면 회의장에 출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상위법인 헌법의 출석 개념을 그냥 무시하면서 하위법의 이 화상으로 표결할 수 있게 하고 한 것은 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데 이게 이제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던져서 저희들이 대단히 붕괴했어요. 네. 그래서 불참을 통보한 것이고 나중에 들으니까 민주당에서도 각 당의 의원 총회를 화상으로 하는 정도만 시설을 하지 네. 그런 문제 지적 때문에
본회의나 상임위를 화상으로 하는 거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자기들도 모르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 국회의장이 너무 오버하고 네. 헌법 개념이나 중립 개념을 저희들은 무시하고 있다고 해서 참여하지 않은 거죠. 네, 국회의장이 중립을 지키지 않고 또 역할을 넘어서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어제도 그렇지만은 국회 개원과 상임위원장 등 선출 과정에서도 일방적으로 날짜를 잡고 예. 일방적으로 선출하고 저희들은 역사에서 이 국회의장들이 한 행위들이 평가가 되지 싶은데 예. 저는 아주 좋지 않게 기록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낙연 새 대표에게 국회 사법감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사법감시 특별위원회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국정은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특히 사법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이 돼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제 감독하고 이런 견제와 균형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법원의 재판을 보면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 지연,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어지는 과정, 그다음에 지난 4.15 총선에서 수십 곳에서 선거 무효, 당선 무효 재판을 내놓았는데 예전에는 6월에 검표가 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9월이 될 때까지 아직 재판 날짜도 안 잡히고 있고 또 유재수 전 부산시장의 이 관대한 재판 뭐 이런 걸 둘러싸고 법원조차도 네 편 내 편 갈라서 이게 재판이 완전히 무너지는 상황이 여러 군데서 보여지고 있고 검찰은 이루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검찰총장 수족을 다 자르고 핍박을 하고 조국 전 장관 사건 수사 그다음에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과 관련된 선거 공작은 아예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도 수사팀을 해체해버렸거든요. 그다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무이탈 문제는 8개월인가 지났는데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제대로 또 권은 유착 사건 뭐 이런 걸 둘러싸고 중립적이어야 할 법원 또 준사법기관 검찰이 완전히 법치주의를 파괴해서 이 점에 관해서 통탄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사법감시 특위를 만들어서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하고 있는지라도 한번 챙겨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안을 했고요. 어제 이낙연 대표를 만났는데 원내 대표들끼리 상의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김태년 원내 대표와 만나면 이 문제를 이야기할 테고 사실은 지난번 회동에서도 이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럼 어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대표 만나셨고요. 그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께서는 이 대표께 인품도 훌륭하고 의회주의자로 알려졌다. 야당의 기대가 크다. 또 오늘 되셨고 이 대표는 또 주 대표의 인품에 반했다. 흠모한다. 이렇게 서로 덕담 나누셨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방금 말씀하신 이 사법감시특별위원회 앞으로 좀 잘 진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은 있는 걸로 봐야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이 관찰한 바로는 이낙연 당대표 인품도 훌륭하고 의회주의자인 것은 맞는데 이제는 민주당이 소위 문바라 그럽니까? 아주 편향적이고 집요한 문바들이 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 문바와 척을 지면 또 집중 공격을 받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주당 내 역학구도에서 이낙연 대표가 얼마나 소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을지 이제 문바로부터 공격을 받고 척을 지게 되면 내년에 있을 대선 후보 선거에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 아마 이낙연 대표의 고민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처음부터 어떤 길을 가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당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명, 정강, 정책 개정안 오늘 개최되는 전국에서 의결되면 마무리되는 것이죠? 어제 이제 제안을 하게 되어 있는 상임전국위원회에서 80%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전국위원회에서 통과되면 확정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명에 관해서는 국민의 힘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어제 통과가 됐는데요.
당명을 짓는 방식 중에는 가치를 담는 방식이 있고 가치 중립적인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주로 자유, 민주, 통합, 공화 이런 가치를 담는 당명을 많이 채택하는 경향이었는데요. 예. 요즘은 가치 중립적인 당명을 많이 택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정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다양한데 당명에는 한 개 내지 두 개의 가치밖에 담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가치 중립적인 당명을 많이 채택하고 이번에 당명 공모에서 국민들이 보내주신 당명 공모 제안이 16,900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무려 3,300건의 국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예. 그런 점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예. 또 이제 정치가 이념의 시대가 아니라 중도 신룡의 시대라는 어떤 탈이념적인 경향도 반영된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뭐 이미 들으셨겠지만요. 시민단체 과거 17년 전에 시민단체인 것 같다. 또 어떤 뭐 보수의 느낌이 풍기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당이 추구하는 어떤 변화, 어떤 혁신 이런 부분하고도 맞는 그런 이름으로 보십니까? 탈이념 중도 신용 관점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정당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바는 헌법 가치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헌법의 가장 중심 개념이 국민이고 반복적으로 국민이 주인인 주권 재민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당명에 국민이라는 이 단어를 쓴 것이 예. 그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새 정강 정책 내용 중에 그 국회의원 사선 연임 금지 이 문구는 빠졌습니다. 그러면 사선 연임 금지라는 게 이제 정치 쇄신을 위해서 어떤 극약 처방으로 나온 것 같던데요. 뭐 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예. 우선 헌법에 국회의원의 임기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하위 법인 법률로 사연임 제한이 들어가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위헌 법률이나 위헌 정각을 만들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었고 우리가 당론을 채택하는데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있으면 당론이 되는데 예. 당론이 되면 반대를 못하죠. 그런데 이 정강은 당론보다 훨씬 강한 당의 헌법적인 성격인데 예.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기가 어렵고 또 이렇게 되면 반대를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문제가 의원 사연임 금지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지방 의원들도 3선 이상을 금지해야 하느냐. 네. 그다음에 우리 사회 뭐 농협조합장이나 각급 조합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선출직도 제한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이 연임 금지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걸 하게 됐냐고 하면 청년들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데 이 3선 이상을 제한해서 못 나오게 하더라도 그 빈자리를 젊은 청년들이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이 들어와도 3선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좀 더 논의가 되고 검토가 돼야 한다. 그래서 정계특위를 만들어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그 어제 같이 논의되었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통합 문제라든지 예.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하고 좀 더 공감대를 모아야 하는 문제다. 이렇게 해서 어제는 보류가 됐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위헌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는 그리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이런 지적도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의회가 행정권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면에서 어떤 역할을 잘 못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맥락의 말씀하셨죠?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 이 예. 연임 금지를 하는 나라가 거의 없고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의원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이 약해서 행정부 견제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서 네. 3선으로 제한하게 되면 행정부 우위, 이 행정부 독재가 훨씬 더 강화된다. 이런 또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자, 내일 김정인 위원장 취임 100일입니다. 그 김 위원장과 함께 이제 당 이끌어 가시는 이런 면에서 어떻습니까? 그동안 100일 평가하신다면요. 저희들이 예. 평가하면 예. 자칫하면 자화자찬한다고 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네.
언론과 여론의 평가가 이제 어떤지가 중요한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셔서 당이 많이 안정되고 예. 또 혁신과 중도 실용에 매진하는 점에 관해서는 좋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처음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이제 혁신을 위한 준비들이 다 갖추어졌기 때문에 예. 앞으로의 변화가 훨씬 더 기대되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의 변화가 크게 나올 것이고 국민들의 기대에도 충족시키실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기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까지 이름이 이제 선택지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 모두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께서 거듭 네. 본인의 역할은 당 혁신과 재건이고 네. 물러날 때를 잘 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다른 억측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였습니다.